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C 본관에서 주니어 그리고 국제 특목관 수업을 맡고 있는 애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달에도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주제도 굉장히 좀 무거웠거든요. 우리 아이 영어 상위 0.1%로 업하는 방법 이런 주제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도 조금 다소 좀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 설명의 주제는 CNC 초등 영어로 중고등 수준 완벽 마스터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2007년부터 영어 강사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가는 바람에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바로 영어 강사 시작을 했는데요. 정상어학원 다들 아시죠? 정상어학원 대치 본원에서 에이스 레벨 전담 강사로 일을 했고 그리고 청담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는데요. 청담어학원에서는 청담 본원, 그리고 대치 브랜치, 그리고 송파 브랜치에서 원어민 헤드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헤드 강사가 무엇이냐? 이제 브랜치에 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강사들의 전체적인 수업 퀄리티를 책임지는 제 수업도 하면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담어학원이 좀 전국에 브랜치가 굉장히 많은 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사들이 이제 본사 트레이닝을 받고 전역으로 보내지거든요. 그 원어민 강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신규 강사 트레이너로도 한 5, 6년 정도 일을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 600명 정도는 제가 트레이닝을 해서 전국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어학원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크레버스라는 브랜드가 청담어학원하고 에이프릴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바운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 온라인 플랫폼 커리큘럼 개발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에이프릴 어학원 직영 브랜치 원장으로 1년 정도 또 근무를 하고 지금은 CNC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선택과 기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CNC를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혹시 이렇게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반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가보면 이제 영유를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쵸? 그리고 1유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유 1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뭐 개인 과외를 시키셨을 수도 있고 동네 교습소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또는 대형 학원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그 대형 학원이 어학원일 수도 있고 원어민들이 수업을 하는 혹은 이제 한인들이 수업을 하는 한국식 내신 학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쨌든지 간 지금 우리의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CNC 초등 영어로 중고등 수준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의 스텝 1은 다 지금 끝내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 영어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문해력.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 수행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 확장입니다. 문해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문해력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깊게 보면 글을 읽고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글을 읽고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책 읽지 않잖아요. 그쵸? 영상 세대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읽지 않는 게 아니라 글을 읽지 않아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복사본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토플 주니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actual ques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디테일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정도 없고 그대로 찾으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질문 한번 보시면 The author describes memories of all of the following except예요. 여기 언급되지 않은 거 찾아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명이 풀면
7명은 틀려요. 왜냐? 저도 처음엔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데 추론 문제도 아니고 복합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라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5명은 읽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명은 읽기는 읽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읽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글이니까 읽는 거죠. 속으로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추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글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스토리예요. 소설의 한 부분 같은 스토리인데 이제 남자아이가 이웃집 아이를 베이비시팅 하러 가거든요. 그 부부가 외출을 한 사이에. 그런데 이 꼬맹이가 잠자기 싫어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 afraid of the dark 그러죠. 그러니까 어둠이 무서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형을 다시 불러요. 그럼 형이 너 왜 그러니? 불 켜줄게. 불을 켜주면 뭐라고 하냐면 I thought I heard a sound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대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꼬맹이가 I think there might be a monster under my bed 그래요.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설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한국어든 영어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가 자기가 싫구나. 그래서 자꾸 형아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답이 조기 2번이거든요. 혼자 있기 싫어서, 자기 싫어서. 근데 이것도 10명 중에 한 8명은 틀려요. 그리고 어떤 답을 고를까요? 몇 번 고를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맞아요. A 골라요. 침대 밑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남자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침대 밑에 몬스터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읽고 몬스터 있구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문해력인데 그럼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일단은 원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서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긴 호흡의 글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물론 레벨에 따라서 렉사일 레벨을 기준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좀 두꺼운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이 정도는 굉장히 긴 호흡의 글이거든요. 이런 글을 읽고 그리고 본인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북리포트도 쓰는 그런 글 읽기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원서를 읽다 보면 문맥을 활용해서 그쵸? 문맥을 활용해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단어를 찾아보는 거는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근데 숙제로는 주고 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 10개 찾아서 찾아와 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눈치코치가 늘어나는 거죠. 아, 요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너무 자기가 bothering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그쵸? 어머니 저기 고개 끄덕이시는데? 맞나요? 근데 원서를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CNC에서는 초등은 저희가 스콜라스틱스랑 같이 협약이 돼 있어서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2권씩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빌려도 되고 아니면 더 읽고 싶은 친구들 이 라이브러리에서 책 더 빌려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퀴즈도 보고 그리고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북리포트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북리포트 써서 줄거리서와 줄거리 요약해와 그리고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설명해봐. 그리고 새로운 단어 찾아서 뜻도 한번 찾아봐. 이런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 두 번째는 active reading이에요. active reading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리딩인 거죠. 토플 주니어 혹은 IBT 토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뭐 브릭스 리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리딩을 읽고 컴프레hen션 문제를 푸는 그런 건데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글이니까 읽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읽으면서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이런 구조로 가겠구나. 여기만 보니까 또 문제를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주제는 ABC인데 이 작가는 ABC에 반대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읽다 보면 굉장히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active reading이에요. 생각하면서 읽기. 그래서 active reading은 제가 3S라고 요약을 했는데 skim, scan, summarize 이 세 가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kim은 빠르게 읽고 지문 구조 및 키 디테일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수능 영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은 45문제 중에서 28문제가 이제 독해 문제잖아요. 수능은 절대평가잖아요. 90점부터는 그냥 1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은 어렵다기보단 제 생각엔 요즘 트렌드는 이제 수능에서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선지에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선지. 그래서 유의어, 파생어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를 완벽하게 해석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가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총 70분 중에서 듣기에 20분 정도를 소요하고 나면 50분 정도 남고 28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문제당 2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으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스킬이 있냐면 리스닝을 들으면서 리딩 쉬운 문제는 동시에 푸는 그런 스킬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전 추천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읽고 이런 내용이겠다. 주제는 요쯤에 있겠다. 주제문이 여기 있겠구나. 이런 능력을 배우는 것이 스킴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독을 해야 돼요. 질문에 요거를 물어보고 있네. 요 키워드 찾아서 빨리 풀어야지.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서는 숙제도 그렇고 수업 시간 내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쉬운 컴프리hen션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물론 IBT 토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밑줄 자체를 글 수가 없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거 답 어떻게 알았어? 그냥 just because는 없어요. 이거는 paragraph number 2에 line number 2, 3에 이런 답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스캔이고요. 마지막으로는 summarize인데요. summarize는 사실 레벨에 따라서 아주 낮은 레벨 친구들은 할 수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많은 스킬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summarize 그 안에서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문을 읽고 본인의 own words로 그러니까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own words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재화시키는 거. 이런 내용이었고 이러이러한 디테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카데믹 리딩의 3S입니다. 그래서 문해력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서머리 예시예요. 이거는 다 제가 제작한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햄버거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thesis, 주제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고요. 디테일은 이거고요. 이런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숙제로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VX 리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닛이 많은데 그걸 수업에서 다 할 수는 없어서 짝수는 저랑 같이 하고 홀수는 숙제로 내줬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홀수를 문제 풀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오고 나서 그 수업 시간에 이 서머리 퀴즈를 봐요. 오픈북이에요. 책 열어놓고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으면 본인이 제대로 숙제를 했으면 주제문,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해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제 수행력인데요.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많은 양의 숙제를 해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퀄리티 오버 퀀티티라서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숙제 아이템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막 여기서 막 10개가 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숙제를 제대로 해와야 돼요. 그래서 소화 가능한 양의 숙제를 제대로 해오기. 그럼 제대로 해오기는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웬만한 숙제는 저는 직접 다 제가 걷어서 숙제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특히 학기 초반에는 이 친구의 핸드라이팅도 좀 보고 싶고요. 글씨를 단순하게 예쁘게 쓰느냐, 뭐 밉게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의 있게 쓰느냐.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숙제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는 숙제를 했느냐. 물론 3학년, 4학년 친구들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래도 신경을 써요.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주관식 문제는 답을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동그라미 외우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틀려도 틀렸다고 혼내지는 않으니까. 근데 주관식 문제, 단답형 문제는 아예 정말 엉뚱한 답을 써오거나 선생님은 보면 알죠. 안 그러면 아예 답을 하지 않아요. 귀찮고 시간이 걸려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는 거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관식 문제 답을 써오긴 하는데 뭐 그래서 I am a boy가 답이면 I까지 써와요. I am까지 써요. 계속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검사를 하나? 그리고선 나중에 이 선생님은 진짜 검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글씨에도 좀 신경을 쓰고 정말 제대로 숙제를 해옵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결국 목표인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거의 같이 숙제를 해주세요. 해주신다는 게 뭐냐면 숙제 이거야. 선생님이 숙제 알림장 이거 주셨어. 이거 했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언제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이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중학교 가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숙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아이가 연락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그걸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숙제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기. 결국 엄마의 숙제가 아니라 너의 숙제다. 근데 이 숙제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을 자세하게 줘도 문해력이 또 문제가 돼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거기 있으세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머니? 이거는 꽤 높은 레벨의, 그러니까 뭐 3, 4학년이 아니에요. 6학년 친구들의 숙제장인데요.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죠? 한 학생만 빼고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이게 질문할 거리가 있는 숙제인가? 내가 헷갈리게 썼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 했을까요? 일단 저 라딕스 리스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는 교재 이름이에요. 그리고 챕터 2, 유닛 2를 해오라는 뜻이죠. 그쵸? 유닛 2 제목이 디테일이에요. 유닛 1 뭐 메인 아이디어, 유닛 2 디테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 명 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유닛 2 디테일이 뭐예요? 책을 안 열어봐요. 책만 열어봐도 유닛 2 디테일인데 선생님, 유닛 2 디테일이 뭐예요? 이 질문이 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황당한 경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숙제를 잘해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숙제를 했을까요? 저기 보시면 이번에 노트 테이킹 해와 라고 했잖아요. 35쪽하고 49쪽. 저게 유닛 2에 포함이 되는 페이지거든요. 근데 모든 그 막 수십 개의 지문을 다 듣고 노트 테이킹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두 개만 해오라고 한 건데 이 친구는 35쪽과 49쪽만 해왔어요. 이유는 선생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그럼 선생님이 1번에 유닛 2 디테일 빠짐없이 완료하라고 했잖아.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숙제 그 수행 능력은 지시사항대로 꼼꼼하게 본인이 생각해서 그리고 좀 자기주도적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CNC는 굉장히 좋잖아요.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연락도 할 수가 없어요. 번호도 오픈하지 않고 일단 부모님과 학생과는 사적으로는 연락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숙제 그 수행 능력은 이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휘인데요. 어휘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휘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외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3 과외, 고3 영어 과외였고 1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에 수능을 보는 아이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술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영어를 완전히 놓았고 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가는 게 목표여가지고 수시 이제 최저만 맞추면 되는 근데 수학을 잘해서 수학하고 영어하고 뭐 이렇게 최저를 맞추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7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 2등급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안전하게 연락이 왔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시간이 없는 건데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 친구는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 잘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지문을 다 해석해줘도 답을 못 맞추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지문이 워낙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국어를 잘해서 그런 쪽은 굉장히 장점이었으나 단어를 놓았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단어 암기가 훈련이에요. 이건 정말 훈련이에요.
어렸을 때 10단어 외울 수 있는 게 이제 뭐 학년이 올라오면서 20단어 외울 수 있고 30단어 외울 수 있고 더 많이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100개를 어떻게 외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은 맨날 똑같아요. 너 100개 중에서 반은 이미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네, 100개를 주면 그중에서 50%는 이미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20개는 봤던 단어고. 그러니까 단어는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단어가 신기한 게 오늘 어떤 단어를 배웠으면 새로운 단어를 배웠으면 반드시 그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와요. 리딩에서 나오던 소설에서 나오던.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우연이죠. 우연인데 그만큼 내가 몰랐던 단어들이 많다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단어는 그 나이에 맞게 레벨에 맞게 소화 가능한 양을 꾸준히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막 3학년들한테 100개 외워 이렇게는 정말 하지 않고요. 그 대신 시험을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2번인데 암기한 단어를 문장에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게 시험 스타일을 빈칸 채워서 문장 완성하기를 좀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어 뜻 쓰고 사과는 애플이다, 애플은 사과다도 하지만 이렇게 문장을 보고 빈칸을 채우는, 완성하는 그리고 오답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장을 통째로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를 시험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은 부분은 학습 관리인데요. 학습 관리. 학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3페이지 정도의 모든 아이들의 성적을 이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숙제, 단어 시험, 그리고 이제 거기는 다 숫자랑 레터만 들어가지만 제 개인적인 노트 이 부분을 성의 없이 해왔음, 이 부분을 안 함, 이 친구는 주관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저만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노트 테이킹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일기는 이렇게 쓰더니 이번에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 노트 데이터를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RA라고 주니어 꼬맹이 친구들 레벨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북 리포트 이런 건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주는 숙제는 일기, 영어 일기 쓰기. 영어 일기 장점은 일단 뭔가를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 시제를 연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낮은 레벨 친구들은 아직 시제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제를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레벨에 맞춰서 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학습 블로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진단평가를 보거든요. 레벨에 따라서 토플 주니어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토플 프라이머리를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섹션, 예를 들어서 뭐 이 LFM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 섹션은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나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많은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 글을 게시를 하고 그 링크를 보내드려요. 여기 토플 주니어 시험이란 이런 거고 이런 섹션이 나올 거고 이 섹션이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라고 어머님들께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2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시험지, 특히 문법 시험지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좀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퀴즈 형식으로 볼 때도 있고 조금 더 심각하게 리뷰 테스트로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숙제만 보고 뭐 그다음에 단어만 외우라고 하고 보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 동기부여 제도가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거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 그 공책에 집어놓는 그 칭찬 도장표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사탕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쿠폰도 있고 이렇게 뭐 돌림판도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됐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제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5분 안에 끝낼게요. 과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 숙제를 꼭 줘요. 오답 노트 숙제. 이건 저희 이제 예비 4학년이 한 숙제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오답 노트 해와라고 하면 정말 오답 노트가 너무너무 좋은 숙제인데 요즘 애들은 오답 노트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를 해오냐면 약간 반성문을 써와요. 반성문을 써온다는 거는 몰라서 틀렸음 혹은 잘못 읽었음 이런 것을 내가 몰랐음. 저는 첫날 항상 설명하거든요.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문법에 기초하여 몇 페이지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틀렸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십니다. 이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 글씨도 너무 예쁘죠. 남자애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로 다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보시면 이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약간의 고백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네,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성적을 관리하고 있고요. 성적 관리하고 이제 정말 나는 약어로 VC는 뭐 무캡이고 라이팅이고 몇 개 맞았고 성적 보내드릴 때는 최고점 그리고 반평균 그리고 우리 아이 점수는 이겁니다. 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A 낮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제작한 거예요. 영어 일기 숙제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 수업 자료 그리고 테스트 이거는 문법 자료예요. 이렇게 조금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포상 시스템인데 중간중간 보시면 사탕 모양 저기까지 가면 사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쿠폰 있죠. 쿠폰까지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파 면제 부캡 테스트 플러스 1점 1점 차이로 또 페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돌림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돌림판을 또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림판 돌려서 뭐가 나오겠죠. 이런 조금 재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금 빡셀 수도 있으나 또 이런 즐거움도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